엊그제는 국제 간호사의 날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 현장 최전선에서 간호사들의 빛나는 역할이 거듭 확인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일선 간호사들의 노동 환경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고된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감염병 지정 병원인 대구 동산병원의 조화숙 간호팀장은 재난 상황에서의 체계적인 간호 인력 관리가 시급하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먼저 직접 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오픈할 때는 145병동으로 시작해가지고 환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한 3월 중순쯤 돼가지고 거의 저희들이 465베드 정도 늘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엄청난 베드를 늘리다 보니까 간호사 인력, 모든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나 이런 사태가 터지면은 정말 이때는 얼만큼의 간호사가 중증일 때는 들어가고 경증일 때는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거를 기준을 좀 마련하셔서 이런 사태가 터지면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적정 인력을 언제든지 조금 정말 보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가 제일 큰 바람이고요. 네, 간호 인력 부족에 대한 목소리였는데요. 조화숙 간호팀장, 감염병 지정병원이었습니다. 대구 동산병원의 조화숙 간호팀장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참 바쁘신 가운데 저희한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전히 대구 쪽은 긴장감이 높을 것으로 예상도 되고 여전히 바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코로나19 환자를 어느 정도 감당하고 계시는지요?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초창기에는 거의 145병상에서 시작을 해서 3월 중순에 환자가 거의 한 400명 가까이 확진자가 입원해 있었거든요. 예. 오늘은 환자가 좀 많이 줄어가지고 어제는 한 100명 정도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보다는 좀 중환자가 많이 감소해가지고 상황은 많이 좋아졌는데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최전선에서 열심히 일해주고 계신데 지금 이제 엊그제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서 좀 열악한 간호 현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를 저희가 여러 번 또 보도도 해드렸는데요. 어느 정도로 실제 좀 열악한 상황이신지요? 네, 저희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그때 당시 환자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병원 인력으로는 안 되고 이제 간호사 인력 충원이 와야 되는 지원 인력이 와야 되는데 그때 간호사 충원 인력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왔는 인력 중에도 보면은 학교를 가졸업하거나 가졸업해갖고 투입되거나 아니면 장기간 유휴 인력으로 있다가 이제 코로나19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까 굉장히 혼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우리 감염 전문병원에 이제 중환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중환자 전문 간호 인력도 턱없이 부족을 해서 그때 당시 병상 중환자 10개 병상을 이제 운영을 하려면은 우리가 간호 인력 자체가 한 84명이 필요하거든요, 최소. 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이런 인력을 받으려니까 너무 어려웠던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문제는 다양한 곳에서 파견이 오시다 보니까 의사 속성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동에는 그러니까 간호사 한 명당 환자를 20명씩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보통 간호사 한 명이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 몇 명까지는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한 명당 20명을 보는 상황이었다고 아까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네.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최대 한 분께서 몇 명의 환자를 부담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희들 이게 감염병에 대한 등급이 나눠진 게 아니라서 그냥 그 상급 종합병원 기준으로 우리가 1등급 간호사 그러면 한 1인당 10명 기준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레벨 D 옷을 입고 20명을 본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렇군요. 아까 여러 곳에서 간호 인력들이 오셔서 의사소통이 안 됐다고는 아까 의사소통에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는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자발적으로 지원해가지고 돕겠다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없었다면 아마 부담이 더했겠을 거란 가정은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지원 간호사들이 없었다면은 아마 그 폭증하는 확진자들을 저희들이 감당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지원 인력들이 없었으면 본원 간호사들 아마 다 번아웃 해가지고 지금쯤 다 그 자리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계속 말씀하세요. 팀에 직장을 접어두고 지원해 주셔가지고 그 간호사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같은 이제 재난 상황에서는 이 간호사분들이 방호복을 입고 이제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힘든 여건에서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방호복을 입고 간호를 하는 게 어느 정도로 힘든 겁니까? 네, 레벨 D 우리가 방호복을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옷을 입고 한 2시간 정도를 일하고 2시간 정도를 쉬고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거든요, 간호사들이. 예. 근데 탈의하는 시간이 한 20-30분 걸려요. 왜냐하면 타기보다 탈의가 중요한 게 우리가 감염이 안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탈의 시간이 굉장히 좀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근무 시간에도 이제 고글이나 이거 쓰고 있으면 습기가 차여갖고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이거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숨쉬기도 쉽지 않아가지고 어떤 한 간호사 같은 경우는 졸도하는 개일 수도 있습니다. 기절한 개일 수도 있습니다. 예. 아이고 참 벗는데 옷을 탈의를 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말씀하시니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좀 상상이 안 가기도 하고 물론 그 과정에서 실제 코로나19가 감염되는 사례랄까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상당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살얼음판 걷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셨을 거란 상상이 좀 들어서 저희도 좀 마음이 안 좋네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한 그 코로나19에 감염되신 분들도 좀 계신다고 저희가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을 좀 저희가 주목해 볼 수 있겠고 현재는 좀 괜찮으신지도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 감염되는 간호사 한 10분 정도 예를 든다면 김성덕 쌤 대전보훈병원에 계시는 간호사 선생님이나 예. 아니면 영남대병원에 의료 지원을 나갔던 강정아 간호사 등 8명이 우리가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확진이 됐고요. 예. 그리고 2명 정도는 선별 진료소에서 검시 채취를 하면서 감염된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 지금 보니까 치료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도 입원해갖고 치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근데 간호사에서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 간호사 10명을 이달의 간호사 영웅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예. 네. 일단 근본적으로 열악한 노동 환경이 지금 오랜 기간 이제 개선되지 않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숙련된 간호사들이 또 간호 현장을 떠나는 사례도 많았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이제 많을수록 인력난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 구체적으로 좀 간호 인력들이 떠나는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간담회 때 우리 다른 간호사 선생님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예. 간호사 기본 업무 외에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피로감을 호소하는 간호사들이 좀 대부분이고요. 예. 이번 코로나19 거점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원인 자체가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간호사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간호 말고 어떤 기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어떤 거를 하는지 좀 저희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업무들이 있습니까? 노동 강도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예를 든다면 간호사들이 얼마나 힘들었는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예를 든다면 우리가 코호트 병동 내에 이제 투입된 간호 인력이 간호사만 들어오다 보니까 간호사 1인당 환자를 20명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예. 청소나 베이식이나 이송이나 식사 보조 대변 보조에다가 또 폭력으로부터 또 무방비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예. 간호사는 업무 외에 이런 업무량으로 인해 가지고 간호사들이 굉장히 높은 피로도와 그다음에 체력 소진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연속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악한 간호 노동 환경을 이제 개선하려고 최근에 전국의 간호사분들이 모여서 정책 좌담회를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좀 주제로 기획이 된 자리였는지요? 네, 이번 정책 자담회는 우리가 코로나19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간호사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이제 중심으로 한 우리 보건의료 체계 계획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담회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증명된 우리가 간호 인력의 중요성, 그다음에 이제 노동 환경 점검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간호가 존중받기 위한 근로조건 개선 등의 과제를 가지고, 그다음에 질병 구조 변화에 따른 간호 정책 변화 과제, 그다음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의료 정책 방향 등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예, 아까 장기 근속을 위한 부분도 그렇지만 이렇게 열악한 근무 환경 바뀔 게 많다고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방안들로 지금 제시가 됐습니까? 네. 이번 사태처럼 비상 상황에서 우리가 수급할 수 있는 유동적 인력 강화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고, 그다음에 중환자 간호 등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간호사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장에 투입된 간호사들은 우리가 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고요. 신경리 간호협회 회장께서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를 교훈 삼아가지고 제2의 대유행에 대해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인력 확보나 아니면 감염병 상시 전담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신명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계시는 보니까 저희들이 간호사들이 보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근무 환경 여건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오래 근무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간호사들을 위해서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로 환경이나 보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까 하면서, 우리 입원료에 있죠. 지금 병원에 있죠. 병원의 입원료에 간호 관리료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 네. 팀장님, 마지막으로 최근에 전국적으로 의료진을 위한 응원 릴레이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챌린지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도 궁금해요. 네, 저희도 사실 코로나19 때 환자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입원을 하셨는 환자분 중에 인공호흡기를 달고 치료하고 환자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걱정하는 거 달리 이제 치료를 하고 퇴원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퇴원하시고 저희들한테 사진하고 편지를 보내주시면서 우리 덕분에 살았다, 이렇게 감사를 표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굉장히 보람찬 일을 했구나, 자부심을 느꼈는데, 예.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주위의 모든 분들 덕분에 의료인이 버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다들 덕분에 챌린지를 서로 격려하면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계시고요. 여전히 많은 환자들을 돌보시느라 바쁘실 텐데 오늘 저희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 동산병원 간호팀장이세요. 조화숙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